안녕하세요. 저는 꼼꼼 종합 클림 쓰고 있는 설재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해주시고요. 1부와 2부 저희가 두 개로 나눴는데 그 낙선님이 이제 요 전기 청소에 대한 거를 이제 주관해서 기획하셨고 또 그 본인의 경험담이랑 그 다음에 노하우 같은 거를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부는 리볼빙 갚던 직장인이 주담대 갚는 청소업자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그 저희가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은 아니고 저희 둘이서 대담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부가 끝나고 30분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질문 잘 적어 놓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고 2부 끝나고도 이제 Q&A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낙서님. 네. 주제가 이제 리볼빙 갚던 직장인이 주담대 갚는 청소업자가 되기까지인데 리볼빙을 받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네. 우선 저는 일단 청소하는 낙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낙선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면은 저는 지금 전기 청소한 지 2년 조금 넘었고 그리고 올해 나이가 34살입니다. 리볼빙 갚던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좀 나름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혹시 리볼빙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세요? 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다음 달로 미루는 거거든요. 이자 더 세게 해가지고 카드사에서 이제 친절하게 연락이 오거든요. 돈 없으면 다음 달로 밀어주겠다. 뭐. 근데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돈이 없어서 밀었었는데 그럼 제가 왜 리볼빙을 갚게 됐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29살에 좀 정상적인 직장에 첫 취업을 했어요. 5년 전이죠.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공공기관 사무직에 이렇게 운 좋게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정도 총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청소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저축을 할 생각 그런 것도 잘 못했었고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리볼빙까지 받게 됐는데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9월에 그 제 계좌 내역이에요. 월급 받는 통장 내역인데 잘 보시면 2022년 9월에 이 잔액이 막 제가 어디서 2만 원을 끌어와가지고 치킨을 사 먹고 이제 다음날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월급 들어오기 전에 잔액이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경제관념 없이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다음날 월급 들어오는 걸 알고 제가 딱 다 쓴 거죠. 치킨도 사 먹고. 그 당시에 제가 기본급을 한 200만 원 받았고 야근 수당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한 4, 50만 원 추가로 들어와서 총 250 정도를 실수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혼자 자취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한 30만 원, 차 끌고 다니면서 30만 원, 뭐 보험료랑 핸드폰 이거 하면 또 30만 원,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 1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데이트 비용을 제가 100만 원을 넘겼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연애를 했었는데 사내 연애를 했었어요. 같은 팀에 있는 분이랑. 그러니까 맨날 끝나면 데려다 주면서 뭐 먹고 주말에 맨날 만나고 진짜 거의 365일을 만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 비용을 한 150만 원 가까이 쓰니까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괜찮은 게 제가 이때까지는 체크카드를 썼어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느 날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월 달부터인가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리볼빙의 늪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면 신용카드는 제가 얼마 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누적 금액 이런 게 안 오다 보니까 그냥 뭔가 약간 공짜처럼 그냥 카드만 내면 결제가 되니까 개념 없이 막 썼죠.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대금 날라오면은 리볼빙으로 막고 이제 그렇게 좀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리볼빙을 받게 됐어요.
일단은 사회초년생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떠셨는지 그 청소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일하면서 야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공공기관이라 뭐 제가 일을 못하는 건지 시스템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3, 40시간은 기본으로 야근을 했어요. 원래 9 to 6 근무 이거 빼고 추가 야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희망이 뭐냐면 이제 계약직이었는데 갑자기 정규직 공고가 뜬 거예요. 이제 고양시에서 되게 큰 규모로 이제 정규직으로 공고가 떠가지고 아 내가 정규직이 되면 좀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NCS라는 뭐 국가직무 표준인가 그런 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퇴근하고 공부하고 뭐 데이트하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정규직도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정규직이 됐어도 이 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뭐 나름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면 이제 주변 일이 넘어와요. 뭐 상사가 못 하던 일이 넘어오든 아니면 동료들이 하던 일이 넘어오든.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주말까지 막 카페 일을 가져가서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계속 일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일을 싸와서 집에 가져갔다가 막 피곤해서 잠들고 아침에 또 일 그대로 가져가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했어요. 뭔가 그렇다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더 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돈이 똑같이 받잖아요. 일을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불만도 있었고 아 그럼 내가 뭔가 일을 한 만큼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또래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인원들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에. 근데 그 안에서 막 무슨 인간관계가 좀 많이 나뉘는 거예요. 무슨 파벌도 생기고 서로 이간질도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저는 그냥 일하기도 바쁜데 그 관계까지 신경 쓴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힘든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그 임용도 한 5개월이 늦어졌거든요. 막 갑자기 시장이 원래 뭐 빨간 당이었는데 이제 뭐 파란 당으로 바뀌고 막 하면서 시장이 뭐 인사 발령 늦게 내주고 뭐 이러면서 그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도 되게 과로를 많이 했어요. 계속 야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번아웃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퇴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랑 번아웃 증상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을 한 8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심리 상담 받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당 한 7만 원에 제가 상담비를 냈는데 그걸 8개월 동안 내니까 그것도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돈도 아깝다 생각해서 중간에 이제 돈 때문에 상담을 좀 끊고 그래서 사실 나름 남들이 보기에는 뭐 공공기관이라는 게 번듯한 직장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일하는 3년 동안 좀 번아웃도 오고 그러면서 좀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번아웃이 올 정도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청소업을 하고 계신데 그게 청소업으로 이제 연결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또 너무 제 유튜브나 여기저기 많이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쇼츠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뭐 무료하니까 이것저것 뭐 힘드니까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투명한 남자 유튜브에서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분이 청소하는 영상이 떴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영업하는 영상이 떴을 거예요. 그냥 상가에 가가지고 뭐 나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인데 공짜로 닦아드릴게요 하는 무료로 영업하는 영상이 떴는데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삶이 되게 괜찮다, 설레겠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맨날 힘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지금 돈을 못 받고 청소를 해도 자기가 자기 일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보는 30, 40대 남자들이 다 설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딱 보고 저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이제 웨그테일을 사요. 쿠팡으로. 웨그테일이 그 유리창 닦는 그 도구거든요.
그래서 웨그테일을 사서 집 유리도 닦고 갑자기 부모님 집 가가지고 유리가 더러워 보여서 또 베란다 좀 닦아드리고 친척네 갑자기 명절에 놀러 갔다가 차에 있는 거 꺼내서 닦아드리고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해야 되나? 요거 재밌겠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청소업이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많잖아요. 여기 일회성 하시는 분도 있고 입주 뭐 에어컨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뭐든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이제 가능성을 봤죠. 그때 투명한 남자님 거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말에 일당을 다녀요. 회사는 이제 평일에 출근하고 주말에 이제 근데 그 일당을 하기 전에 일당을 초보는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괜히 이제 저희 부모님 집 에어컨을 제가 엄마한테 내가 돈 내서 청소해주겠다 한 다음에 그 제가 어디 에어컨 청소 업체 구해서 저 좀 부사수로 써달라. 돈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이거 과정만 좀 보여달라. 우리 집 에어컨 청소하는 거를. 그래서 에어컨 청소 과정도 보고 또 저희 누나가 그때 또 전세 만료돼가지고 입주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누나한테 입주 청소 선물해 준다고 한 다음에 이제 청사모 단톡방에서 입주 청소 해주실 업체 구합니다 한 다음에 거기 올라오신 업체한테 제가 또 부탁을 해서 저 일당으로 좀 써달라 입주 청소 저희 누나 집인데 뭐 돈 이런 거 요구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냥 경험만 시켜달라 해가지고 이제 누나 집 입주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경험을 하면서 뭔가 그 짜증났던 회사 생활과 반대로 이제 주말에 이런저런 기회를 보면서 좀 그렇게 좀 입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벌어야 된다 생각에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제 낙서님은 돈 때문에 시작하신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우울증을 앓고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청소를 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청소를 위주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기 청소가 아니라 이렇게 일당 다니시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전기 청소로 넘어가는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이제 돈 안 받고 한 청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소동호회랑 뭐 이런 거를 뒤져보면서 일당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초보를 잘 안 써주니까 일부러 이제 한 새벽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말에 한 5시쯤 일어나면은 갑자기 긴급 구인글이 올라와요.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이 빵꾸내 있으니까 초보라도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좀 청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장님은 대전에서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무료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대전을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에 이제 가기로 해요. 근데 그분이 또 저한테 근데 서울에서 그 수도권에서 하루 대전 당일치기 하면은 힘들다. 하루 전날에 와서 미리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갔더니 모텔비 내주시고 숙소 잡아주고 또 갑자기 고기도 사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하고 제가 또 뭐 에어컨 설치도 궁금해가지고 주말에 이제 일당 나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당을 나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래 기술직들은 자기 노하우를 공유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타일이든 목수든 왜냐하면 그게 돈이잖아요. 자기 기술이.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공개 안 하고 최대한 보조로 뭐 시다바리로 오래 쓰고 그런 식이다라는 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대전에 에어컨 청소하러 갔을 때는 용인에 에어컨 설치하러 갔을 때는 뭔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니까 엄청 뭔가 노하우를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남들이 노하우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알려주겠구나. 이런 판단이 그때 일당 나가면서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청소업 종류가 많았었는데 전기 청소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바몬 통해가지고 뭐 2시간에 3만 원 정도 받는 이제 주 1회 하는 거를 구하고 그때 또 마침 그 청사모에서 제가 단톡방 눈팅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급 일자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주 2회인데 뭐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무조건 해봐야겠다. 그때는 크게 돈은 신경 안 썼고 집 근처고 뭔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급 일자리를 이제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 출근하기 전에 한 뭐 7시부터 8시 반까지 오전에 전기 청소 하나 끝내놓고 회사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8시 야근하고 퇴근하면 또 이제 그 야간 전기 청소하러 넘어가서
사무실 청소 하나 뭐 2시간짜리 하고 식당 청소 1시간짜리 하고 집에 가서 자고 뭐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일을 제가 뭐 맨날 전기 청소 병행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해서 회사랑 이제 전기 청소를 좀 병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기 청소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 청소를 하다가 어떤 그 퇴사를 결정하게 된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사랑 전기 청소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거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도급 주신 분이 뭐 이런저런 노하우를 또 알려주시기도 했고 제가 도급을 한 100만 원 가까이 받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퇴사하고 나가서 내 거래처를 늘리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벌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좀 판단이 딱 그 전기 청소 몇 개월 병행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급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죠. 제가 4, 5개월 정도 뒤쯤에 퇴사를 할 건데 그때 나는 전기 청소 창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전기 청소 도급 받으면서 저희가 보통 계산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뭐 3.3%를 떼고 받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겸직을 하면 안 됐거든요. 그게 회사에서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도급 사장님한테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나중에 퇴사하고 사업자 낸 다음에 그때 그동안 받았던 돈을 세금 계산서 한 번에 발행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한 3, 4개월 병행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어서 퇴사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실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게 굉장히 컸을 텐데요. 특히 영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업. 사실 저는 돈을 막 내가 얼마를 빨리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창업을 했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설레는 마음,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보다는 재밌겠다. 아니면 내가 한 만큼 돈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영업을 막 고민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사했을 당시에 한 달에 받는 돈이 그 전기 청소로 버는 게 150 정도 됐거든요. 제 거 거래처가 한 40만 원 됐고 나머지가 이제 도급이랑 알바 이런 거 섞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비는 되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받던 돈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런지 그냥 뭔가 돈 때문에 엄청 조급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제가 막 매출을 빨리 얼마를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 큰 거는 아무튼 제가 도급을 받으면서 저한테 일을 주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블로그를 쓰고 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일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크게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낙서님의 장점이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얘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변 분들의 도움 같은 거를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컸던 거는 제가 창업 상담 받았던 거거든요. 제가 창업 전에 계속 뭐 여기저기 뭐 카페도 찾아보고 또 사장님들 블로그도 기웃기웃 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분이 강원도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자기 매출을 한 600 된다. 월 매출 혼자 600 한다.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당시에 그게 엄청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600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인드도 되게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한 4시간을 카페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분도 40대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저랑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4시간을 청소에 관한 얘기를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막 제 일을 늘리려고 뭐 블로그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만약 전기 청소를 한 군데 하면은 저는 블로그를 딱 하나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한 군데에서 여러 개를 써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내 거래처 개수만큼 블로그를 다 써놨으니까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막 당근 들어가서 알바짜리 기웃거리고 알바몬 들어가고 맨날 누가 구인 공고 올려놓은 거 없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강원도로 창업 상담을 간 거죠. 그때 제가 한 150 도급하고 있을 때. 근데 가서 이제 제 상황을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당근이랑 이런 데서 맨날 눈팅만 하고 일을 안 한 게 시급이 10,000원, 15,000원이어서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도급을 이미 막 30,000원, 40,000원 이상의 단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제가 눈높이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짜리는 눈에 안 차니까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왜 지금 당장 30,000원, 40,000원을 벌어야 되냐. 실력이 그만큼 되냐. 사실 60대 청소 미화원 선생님, 뭐 여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지 않겠냐. 근데 그분들은 10,000원, 15,000원 받고 일을 하는데 너가 왜 벌써부터 어떻게 3, 4만 원을 받냐. 당근 그런 거 기웃 거릴 시간에 그냥 일단은 일을 잡아라. 10,000원, 15,000원짜리 일을 10개, 20개 잡아라. 잡은 다음에 거기를 청소하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블로그로 너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때 너가 조금씩 2만 원, 3만 원, 4만 원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너 지금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벌써 4만 원, 5만 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4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좀 충격을 먹고 돌아와서 당근에 이제 딱 보니까 맘스터치 마감 청소 하루 2시간 3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주 3일. 그래서 뭐 주방에 설거지, 바닥 청소, 홀 쓸고 닦기 이런 거 하면은 2시간이 걸리는데 하루에 3만 원을 주겠다고 사장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왔잖아요. 그거라도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 8, 9개월 했나? 그래서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써서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뭐 엽기 떡볶이에서 무린도 들어오고 양꼬치집도 들어오고 양식집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단가를 조금 높일 수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블로그 보고 연락을 주셨으니까. 뭐 그래서 그거가 가장 저한테는 좀 도움되는 거였고 또 제가 도급을 한 4명한테 받았는데 어떤 사장님은 제가 블로그를 써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맨날 블로그에다가 제 감정을 올렸어요. 내가 청소하면서 이렇게 힘들다. 아니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뭐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막 이딴 걸 쓰니까 일 주시는 분이 아니 고객 입장에서 그걸 궁금해 하겠냐. 왜 그런 걸 블로그에 쓰냐. 고객 입장에서 일을 맡기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 진짜 A부터 Z까지 이제 알려주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청소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진짜 잘 나가는 청소업체는 어떤 업체일까 이런 거를 제가 1시간 동안 전화로 알려줬어요. 만약에 강남 사무실 청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강남 사무실 청소 딱 쳤을 때 나오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왜 그렇게 쓰는지를 자기는 했다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저한테 이제 정신교육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제 딱 통화 끝나면서 커피 쿠폰을 딱 보내줘요. 제가 그분 도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도급을 얼마나 잘해준다고. 근데 제가 배웠는데도 이제 커피 쿠폰도 받고 그러면서 저는 되게 주변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역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지금 창업하신 지가 이제 3년 차 돼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3년이 거의 돼가시는데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당연히 회사 다닐 때보다는 낫고요. 돈도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훨씬 덜해졌죠. 그때는 일하고 데이트하고 자고 이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는 제가 뭔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는 게. 근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전기 청소가 좀 제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소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청소에 엄청 집중해서 맨날 어디를 되게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이어폰을 끼고 뭘 들어요. 유튜브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무슨 에피소드가 생겨서 이거 카페에 글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제가 노력한 만큼 벌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훨씬 덜하죠. 회사 다닐 때보다. 뭐 제가 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든 밤을 새워서 하든 결국은 제가 그 한 만큼 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를 버시길래 만족도가 높은지 매출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매출이 좀 예민한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상하게 이 청소하는 사람들끼리는 매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면에도. 근데 저도 그래서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지금 매출은 한 800만 원 중반대 정도 되고, 진짜 한 1000만 원 목전까지 갔다가, 뭐 제가 좀 미흡하게 해서인지 잘리고,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800 중반대고, 제가 제 일을 도급 드리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드리는 거랑 뭐 이것저것 빼면은 제가 실제로 버는 게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버시네요. 그런가요? 그럼 말씀하신 게 총 매출은 800이고 그 중에 도급을 주시니까 300을 도급 주시고 500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챕터 넘어가세요. 전기 청소를 이제 사업으로 시작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과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텐데 전기 청소 사업 후에 어떤 삶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많은 게 달라졌는데 제일 큰 게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 동료들 맨날 만났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뭔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와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오진 않았지만 오니까 어쨌든 이게 생업으로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막 들었죠. 뭐 자기 어떻게 해서 매출이 올랐다,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바뀌니까 듣게 되는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제 관심 분야가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뭐 돈을 모을 생각이 별로,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살았었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뭐 성실하게 살면 그러면 된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들 막 독하게 사는 거예요. 막 밤새서 일을 하고, 갑자기 밤에 일회성 청소를 밤새 하고 와서 아침 새벽에 전기 청소를 하고, 뭐 또 안 자고 갑자기 일회성을 하러 가고. 아니, 근데 그게 청산함뿐만 아니라, 청산한 사장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20대인데도 그렇게 살고 하는 거 보면서, 아,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해서 이제 그런 궁금증에 이제 뭐 제가 궁금하게 된 것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도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돈도 모으고 뭐 앞으로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좀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담대를 갖고 계시는데 먼저 집 산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어쨌든 주담대를 갖고 있는 것도 여기 이제 주제에 포함되니까 집 사게 된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리볼빙을 갚다가 집 사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청소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들었어요. 청소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들은 게 거의 이제 뭐 무슨 재테크, 뭐 부동산 이런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채널명을 말해야 되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저는 그분 걸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애초에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 청소업체 하는 사람들이 항상 돈 거리고 재테크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무슨 연금저축계좌가 뭔지, 집을 왜 사야 되는지. 저는 그 당시에 그 고양시의 행복주택에 살았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5평짜리 원룸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불만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월세가 5만 원이었어요. 한 5평인데 저 혼자 살기에 나쁘지 않았고, 5만 원씩 내면 사실 공짜잖아요. 그 당시에 회사 근처에 살았으면 50만 원 정도 냈어야 됐는데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살았으니까 제가 거기에 한 4년 살았거든요. 행복주택에. 그러면서 아, 나는 평생 임대주택에 살아도 되겠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저희 같은 아파트에 다른 층 올라가면은 한
10평짜리 있어요. 신혼부부 되면은 거기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한 15만 원 더 내고 거기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주변에서 막 얘기를 들으니까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막 집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임대주택에 살면 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족쇄라는 얘기를 막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한 번도 이제 월급을 받고 나서 저축을 먼저 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약간 정신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저축을 먼저 하고 돈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래도 집을 사야겠다는 목표가 흐릿하게라도 생겼으니까 진짜 뭐 부모님이 또 지원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예비 와이프가 직장 다니니까 신용대출도 나오고 저는 이제 갯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사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하면 500만 원 나오나? 아무튼 그래서 주담대도 진짜 최대한 막 70% 껴서 막 수억을 받고 부모님 지원에 이것저것 완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유튜브를 하는 게 뭐 사업에 도움이 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유튜브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 일부 마지막 얘기로 듣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제가 뭐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일단 이걸로 청소 오더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막 청소하는 모습이나 저의 전문성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기록하는 거예요. 제 관심사를 뭐 이렇게 촬영하고 궁금한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제가 청소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시행착오를 얘기하는 정도라서 뭔가 매출에 도움이 되진 않고 근데 그래도 저는 유튜브가 좋은 게 제가 지금까지 이 짧은 기간이지만 2년 반 정도라도 청소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카페에 글 쓰거나 그런 게 좀 원동력이 됐거든요. 청소 자체는 사실 돈 벌어서 좋지만 그 행위 자체가 재밌진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고객이나 뭐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 1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바로 Q&A 시간으로 갈 건데 Q&A 시간은 낙선님한테만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최한 네 명이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더 풍성한 질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을 듣고 내가 답변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들이 전기 청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영업 방법을 혹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냥 영업은 뭐 여기 그 송사람님이 그냥 꽉 잡고 있으니까요. 뭐 네. 오픈하기 싫다. 아니 할게 없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해요. 일단